네, 2월 28일 금요일 증시가 개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면 이제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다음 주는 3월이 시작됩니다. 춘삼월 이야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꽃이 개화하는 시기가 됐고 개구리도 나오는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에 주식시장, 증시도 조금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자, 일단 재료들을 쭉 열거해보면은 시장에 비우호적인 악재성 재료도 분명히 있고 잠재적으로는 부담을 주는 재료도 있습니다만 전체의 큰 흐름은 역시 친신화적인 재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것도 그렇고 대내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자, 대외적으로는 제닛 옐런 연준 의장, 이 페드 연준의 사상 첫 여성 의장인데요. 결국에는 시장을 누르는 악재들을 좀 잠재우는 아주 강력한 한방을 또 어제 내보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또 발표하시면서 시장의 우호적인 평가들을 또 받고 있고요. 자, 두 여성분이 또 시장을 이끌어 주신다면은 시장이 조금 더 포근하게,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계산가는 좀 약하게 출발하고 있네요. 약보합입니다. 2포인트 정도 하락이고요. 1970.15포인트. 조금 한 3, 4거래일 정도 쭉 달려왔던 감이 피로를 좀 느끼나요? 코스닥은 일단 강세입니다. 1.44포인트로 출발을 하고 있군요. 선물 시장도 오늘은 강세 출발입니다. 자, 이승원 대표님, 네. 시장이 갭상승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한 1900포인트, 2000포인트 근접해서 출발했다가 밀려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합 정도 수준에서 출발해서 이제 다져가지고 쭉 가는 형태가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개장 분위기 보시니까 일단 오늘 강세 출발할 걸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조금 약하게 출발합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있습니까? 일단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갭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약보합 출발 이런 것이 시장을 마이너스 출발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의 지수가 좀 약하더라도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양호해진다라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수가 강하게 그 시가총액 상위주 몇 종목으로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수만 올라가는 날보다는 오히려 이런 날이 체감지수가 좀 더 좋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지수가 좀 국내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술적인 저항선에 좀 도달을 했습니다. 그 종합주가지수의 주봉을 보시게 되면 20주선에 이제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좀 기간 조정에 대한 쪽을 좀 거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한 발판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민영화 관련된 그 관련주들에 대한 쪽이 좀 강세에 대한 쪽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좀 특징적인 모습은 KH바텍이 작년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역시 지금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는 일부 시장에서 지금 갤럭시 S5의 외장재가 메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외장재라고 하는 것은 뒷커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옆면을 얘기하는 거죠. 이 테두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 테두리에 대한 쪽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둔화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내장재가 이미 외장재가 아니라 내장재에서 지금 알루미늄 내장재에 대한 채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점 주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KH바텍 같은 경우는 갤럭시 S5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좀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갤럭시 S5가 지금 단가를 80만 원 정도로 낮췄죠.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들에 대한 실적이 이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좀 주목해야 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좀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이제 주목할 만한 쪽은 없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주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배당 여력이 있는 증권주들 일부가 좀 상승세, 기관에 대한 매수세를 좀 유발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태양광 업체들 강세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IT 쪽에서는 약하긴 합니다만은 그 외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강보합에 대한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그 종목에 대한 쪽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 LG생활건강도 어제 리포트가 좀 나왔었죠. 중국 네스프리미엄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어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시장을 관통하는 큰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기업 민영화로 공기업 정상화 그로 인한 자산에 대한 매각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벤트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테마 박근혜 정부의 경제 3개년 계획의 큰 그 줄기를 차지하고 있다라면 또 하나는 외부적인 변수로는 중국 네스프리미엄에 대한 쪽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 특히
중국의 앞으로에 대한 정책, 뭐 양해와 지금 정협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국의 정책 자체가 도시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농민공에 대한 어떤 호적 회복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내수 프리미엄이 살아나는 기업들에 대한 쪽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LG생활건강도 역시 그 축에서 하나 좀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화장품주들의 강세였던 점들이 물론 이제 일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화장품들이 이제 반등을 했던 것이 그 요인이다,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급을 들여다봅니다. 최근엔 수급이 특징이기 때문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장 초반에 일단 순매수로 출발했고요. 개장 후 현재 5분 50초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139억 원을 코스피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81억 원어치 현재 순매수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오늘도 2.8%가량 상승을 하고 있네요. 80만 원대를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도 오늘 순매수합니다. 15억 원 정도 순매수로 잡히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0.63%로 조정을 오히려 약보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 기업은행, 삼성화재, 한샘이라는 기업도 외국인 순매수로 좀 들어오고 있네요. 포스코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기업들로 쭉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현재 보이는데요.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는 기업은 원익 IPS와 서울반도체, 내추럴 엔도텍이군요.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업들은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에 들어있네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도하는 기업은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앞서 있었는데 또 사라져버렸네요. GS건설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아서 열거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순매수 기업들을 좀 많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최근에 이 헤지펀드들이 아시아 시장 쪽을 집중적으로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외국계사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코스피 견인의 주도한 수급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선물은 오늘 베이시스가 조금 약한 편이죠. 개장 초반에는 요즘 베이시스가 계속 약한 편입니다. 오늘도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백오데이션인데,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중 선물 매매를 또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개장 초반에는 일단 순매도로 출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환율 개장 한번 또 들어봐야 되겠죠. 삼성선물 리서치 센터 전승지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